반갑습니다. 소라기 아빠입니다. 원래는 설 연휴 중에 한번 시황 관련돼서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 미국장 변동성도 생각보다 컸고, 그 얼마 전에 있던 급락도 조금 혼선이 좀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위험한 구간은 지났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매수매도 추천 아니고 이제 저의 학습과 공유를 위해서 영상이 촬영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의 생각은 이제 시황 관련된 부분, 그리고 부제는 다시 떠오를 페낙계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지수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지수 신호등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22동 평균선을 저항을 받고 급락이 나온 형태입니다. 뭐 급락 관련돼서는 이미 뭐 뉴스 보셨으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급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지난번 시나리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22평 122평에서 저항을 맞고 저점을 재확인을 하느냐, 아니면 돌파한 다음에 위에서 저항을 맞느냐, 굉장히 좀 중요한 분기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구간에서 갑자기 지금 개파락이 나와 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되면은 저점을 좀 빠르게 확인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도 가동 중지 단계로 올리고 좀 빠르게 봤는데, 오늘 장중에 보면은 지금 확대해서 보면 그 갭이 어찌됐든 고점 기준으로 해서 좀 메워져 버리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음, 이 갭이 조금 매몰되는 효과가 좀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며칠 이제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적어도 변동성이 지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해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봉상 내려오는 추세 하나 그어 놓고 여기서 이제 변동성 줄인 다음에 올라가서 120선을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놨던 대로 해서 분기점을 재확인하는 거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본 거는 코스피였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상황이 훨씬 더 좋습니다. 보면은 122평을 살짝 올렸다가 갭이 이제 조금 더 위에서 나왔죠. 122평을 다시 트라이하는 구간이 나와버려서 내일이면은 122평 돌파를 트라이할 가능성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높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되면은 이렇게 높이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렇게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보는 건 일단 장중에 갭이 좀 어느 정도 메워졌기 때문이고요. 이제 어제 종가까지는 여기서 이제 갭이 나온 상태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최초 발생 갭이고 이제 후에 진행 갭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락이 가속화되면서 급락 형태가 나오게 되는 패턴이 진행이 될 수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그 리스크는 상쇄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의 시초인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장은 그럼 좀 어떻게 봐야 되냐, 미국장 코멘트는 왜 없냐 이제 문의 주셔서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면, 나스닥은 지금 수렴 구간입니다. 네, 수렴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서 기존의 바이든 정권 때는 21선을 이렇게 타고 올라오면서 상승 각도로 꾸준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트럼프 정권 때는 좀 정권 초인 것도 있고 발언상의 특이점도 있고 해서 개파락이 좀 많이 나오면서 흔드는 그런 좀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지수 자체가 갭이 많이 나오고 하는 경우는 좀 이제 M7 관련돼서 대형주 비중이 워낙 크고 M7을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뉴스가 나오기 때문인 것도 가장 크지만, 트럼프 과거 정권 때도 이런 이제 지수 관련된 갭은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은 비등비등하게 나올 거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나스닥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큰 변화는 없다. 근데 이제 개별주가 문제인 거죠.
어찌됐든 저 같은 경우는 뭐 미국 당연히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바이오든 반도체든 미국에서 가장 이제 시장 1위를 잡고 있는 섹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근데 어제까지 해가지고 그 대량의 거래량이 나왔던 음봉을 하락 장악을 하면서 좀 하향 이탈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꼬리 관련돼서 중간에 장중에 한번 반등을 했고 오늘 이제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새벽 1시 기준으로 해서 지금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반도체 지수도 저점을 하향 이탈하지는 않는 모습. 제가 블로그에도 썼지만 엔비디아 개별은 좀 불안불안한 저점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모습이지만 브로드컴이나 AMD나 TSMC 같은 경우는 이미 저점을 찍고 지금 돌리려고 하는 준비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지수의 총합은 바닥을 다지는 형태로 현재 유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추가적인 뉴스나 중국 관련된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변수는 분명히 남아 있지만 당장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인데요. 지금 시황을 보는데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국 지수가 오르려면은 원달러는 좀 내려가야 되고 그러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흔히 얘기하는 지표들의 상관관계가 좀 많이 무너졌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보통 지수 관련돼서 뭐 물가나 금리 인상 관련돼서 안 좋은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금리가 내려가면서도 지수가 빠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존의 상관관계 기준으로 지수를 보셨던 분이라면은 지금은 좀 다소 혼선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환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이제 환율 관련돼서도 따로 한번 이제 코멘트 영상을 한번 만들기는 했지만 저는 이 트렌드 라인 위에서 노는 단계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상방으로 나갈 힘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지금 수렴이 나오고 있는 이 박스 안에서는 어,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다만 여기서 이제 하향 돌파를 했을 때랑 상방 돌파를 했을 때의 지수 반응이 중요하다.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어찌됐든 조금 지수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환율 변동성이 이제 조금 낮아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는데 당분간은 원달러 관련돼서 좀 조심을 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인 3월을 기준으로 해서 120선 돌파를 나가느냐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저점을 찍어 그러니까 그저께 저점을 찍고 오늘 반등이 나오고 내일 120선을 돌파를 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아졌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 시총 최상위의 변동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이것과 플러스 돼서 어 이제 메가캡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하고 이제 시총 최상위가 아니라 시총 50위권에 있는 종목 중에 10위권으로 해서 향해서 가는 패납계들이 다시 한번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IG 넥스원 같은 좀 이제 실적 기반 그리고 기관과 투신의 안정된 수급 그리고 꾸준한 실적 혹은 이제 센티멘탈 기준으로 해서 저점 대비 고점을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조금 느리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주식들이 좀 몇 개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주식들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려오는 이 구간에서는 기관도 그렇고 투신도 그렇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내려오는 저항 추세나 120선을 높이는 이 돌파 구간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좀 장이 좀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관이 됐든 투신이 됐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만한 대장주를 찾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뭔가 주목받는 스타 플레이어 이제 뭔가 그 주목받게 되는 픽이 하나쯤은 돌아다니게 될 겁니다. 그게 어떤 게 될지 지금부터 좀 미리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121선 위에서 노느냐 밑에서 노느냐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죠. 3월 31일 전까지. 그래서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구간에서 1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주목받았던 픽들은 어느 정도 지수 상승이 나온 다음에 조정 구간을 거칠지언정 이 상승 추세의 일정 부분을 유지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 구간에서 좀 주목받지 못한 주식들은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온 다음에 이제 저점을 재확인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죠.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섹터를 조금 가려서 보되 이 구간은 조금 이제 비싸게 팔 수 있을 만한 그리고 남들에게 이 주식이 좀 갈만하다라고 주목받게 될 만한 픽을 좀 찾아서 연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넉넉치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 못 샀더라고 하더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뭐라도 살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제 어제 그리고 이제 아침에 시작될 오늘 그리고 내일 목요일까지 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3월까지의 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움직이는 종목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왜 올라가지라는 그런 정당성 부분에서는 조금 의심을 거두시는 게 좋다. 이게 왜 올라가지? 실적이 있나 없나라고 검증을 하면은 생각하는 것만큼 조정이 잘 안 올 거예요. HD 현대일렉이나 그런 거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각도를 타면서 올라갔잖아요. 이런 주식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매수 버튼을 늦게 누르면 단가만 손해입니다. 그리고 지금 몇몇 섹터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지금 저평가 구간을 지났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몇몇 후보 섹터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개념 중에 트레일링 스탑이라는 개념이 있죠. 추세를 타고 쭉쭉쭉 올라가는데 내가 이제 굳이 여기 이제 고점을 예상을 하고 매도를 하는 거는 이 구간은 원래 FM으로 따지면 이거 역추세 개념이거든요. 원래 추세 매매에서의 개념으로 해서 매도는 내가 물론 이제 목표가를 도달을 했으면 매도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더 내려오면 내가 엑시트 하겠다고 하는 이 그 엑시트 구간을 점점 올리면서 설정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보통 트레일링 스탑이라는 개념을 하는데 이 트레일링 스탑을 하면서 계속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섹터들이 지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시장에서 바닥에서 뭔가 저평가로 돼 있는 종목을 이제 비중을 늘리는 선택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지만 이번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었고 특정 주식들이 조금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작년 7월부터 해서 사실상 시장에 주목받는 픽이 지금 조금 상당 기간 좀 부재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